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5월 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국정 운영 상당히 좀 과감해졌다. 그리고 어떤 자신감을 얻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미국 국빈 방문 이후에 그제죠. 기자단과 대통령실 주로 기자단과 거의 5, 6개월 만에 같이 처음 만나서 이렇게 국정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도어스 태평을 중단한 이유 이런 것들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취임 1주년을 전후해서 뭔가 좀 달라지는 확 바뀌는 그런 모습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이 과감성, 국정 운영에 어떤 과감성이 있다. 또 실행력 이런 것도 상당히 높아진 것 같은데 그제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전임 정부를 비판을 하는 것은 그 전체를 밟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 참석자들에 따르면 그날 문재인 정권이 외교, 국방, 경제 모두 실패한 정부다. 자, 이렇게 지적을 했고,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 가서 혼밥, 국빈으로 방문해서 8끼를 혼자서 밥 먹는, 그때 당시 노영민 대사와 아침부터 밥을 먹는 그 장면이 참 국민들의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지적을 하는 이유는 지금 한미 동맹을 강화를 하면서 중국이 반발을 하고 있죠. 중국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문재인 정권 때 중국에 너무 일종의 굴욕적인 4대 외교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을 얕보는 것이다. 자, 이런 의미의 말을 하는 과정에서 혼밥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사면기사 보시면은 문 정부 친중 정책 폈는데 중국에게 얻은 게 뭐냐? 중국에게 도대체 뭘 얻었느냐? 그렇게까지 가서 친중 정책 펴고 혼밥 먹고 대접도 못 받고 했을 뿐만 아니고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중국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경제 교류, 무역 같은 것이야. 민간 분야죠. 민간 분야고 그것은 서로 상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무역 적자가 나기도 하고 흑자가 나기도 하는 건데 우리가 중국 정부에 가장 바라는 것은 김정은을 좀 통제해 주기를 사실상 바라는 거죠. 북한 핵 개발 같은 것, 무력 도발, 미사일 발사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좀 견제를 하고 설득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게 전혀 없었죠.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도 폭발을 하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화해 무드를 가다가 자 그럴 때 중국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중국이 해준 게 뭐냐? 중국에게 뭘 얻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혼밥 언급을 하면서 중국의 한국 여우를 거론을 했는데 여당 지도부와 만찬 때입니다. 복수 참석자들에 따르면은 만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것만큼 중국이 대한민국을 예우해 줬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친중국 행보를 펼쳤지만 2017년 방중 당시 혼밥 논란이 인원 등 중국으로부터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그런 말을 했고 윤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에 문재인의 혼밥 사례도 언급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중국의 외교적 결례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다. 유교적 결례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또 중국하고 마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참석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외교적 결례도 외교적 결례지만은 문재인이 자초를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초를 했다. 그 중국의 굴욕적 사대주의 외교 정책을 하면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도록도 하지 못했다. 자, 거기에 방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는 이 전임 정부처럼 중국의 저자세로 나가지 않고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는 구상이 담긴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데,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또 이런 말을 또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일할 당시 이 정권에 반하는 그때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펼쳐서 정치적 압력을 받았던 데 대한 소회도 밝혔다. 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때 당시에 그 추미애 장관,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일으키고 권력 수사를 하다가 월성 원전, 그 울산 시장 선거 부정 개입, 조국 이 수사를 하다가 어떤 압박을 받은 그것을 이렇게 밝힌 것은 여러 차례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좀 보도가 된 것은 좀 드문 일 같습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이어서 월성 원자력 발전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압력이 가장 거세졌다. 자, 이것이 전부 다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것은 그 문재인의 그 하명에 의해서 하명 수사를 했죠. 그래서 이것이 끝까지 하면 꼭대기에 문재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월성 원자력 발전소 사건도 마찬가지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이것은 이 문재인의 말 한마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대기에 계속 파고들면 문재인 본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가장 세게 압력을 넣었던 것이죠. 그것을 지금 상기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탈원전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검찰을 나와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탈원전 수사를 막 하는데 그때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이런 단계에서 사실상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한 참석자가 거덕의 대통령이 되셨다라고 말해서 만찬장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했는데 어쨌든 문재인의 그런 그런 행동이 결국 정권 교체를 하게 만든 건 맞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제가 자신감 갖고 있고 실행력이 상당히 세졌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 동아일보 오늘 사이드톡 기사입니다. 사이드톡 기사 보시면 대통령실 의료 혼란에 간호법 거부권 가닥, 갈등이 첨예해져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 자, 요소야대 상황에서 다수당이 계속 행포를 부리죠.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리인 거부권 행사, 법안 거부권 행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너무 자주 사용을 하면은 이 국회를 무시한다, 상권 분립을 훼손한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워낙 입법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견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27일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가 부분 파업에 나서고 간호법으로 인한 의료계 직역 간 갈등,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조무사, 간호사들, 이렇게 직역 간 갈등이 의료 대란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거부권 행사를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거부권 행사에 조심스러운 기류였지만 저번에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17일 총파업을 예고한 의협, 대한간호사협회 등 13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입니다.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연가투쟁에 시작을 하면서 의료 대란이 일어나면은 피해가 국민에게 가기 때문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방안, 이것도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죠. 그동안 거부권 행사에 좀 주저했는데 입법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행정부가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특히 국가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기울어진 언론 환경 바로잡기에도 좀 적극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었죠. MBC와 KBS 라디오가 윤석열 대통령 방미 기간 중에 편파 방송, 일방적으로 좌파 패널들을 모아놓고 자기들끼리 조롱하고 비판하고 왜곡하고 선동하는 그런 방송들을 했죠. 자, 지금 그것이 총선 전에 바로 잡히지 않으면은 이런 왜곡이 상당히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칼을 대기 시작한 그런 느낌이 나는 기사가 조선일보 일면 그 하단에 실려 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검토, 공무원법 중대한 위반했다. 자, 공무원법에 대해서 중대한 위반을 하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못하면은 면직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법안 거부권 행사에 이어서 지금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죠. 그래서 이 면직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최근 기소가 됐습니다. 한상혁을 면직을 검토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한상혁 위원장이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벌어진 점수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정부 관련 부처에서 방통위 설치 운영법, 국가공무원법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면직 절차를 검토 중이다. 그 한상혁은 2020년 3월에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을 하고 그해 4월에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공무원법에 그 상당히 중대한 위반을 했기 때문에 면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어떤 새로운 활기를 국정 운영에서 활기를 보이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자, 또 이렇게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이 여건도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지뢰멸렬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의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중앙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일면 톡 기사인데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이성만 탈당. 이재명 전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설득을 했다. 자, 어제 그 돈봉투를 배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현역 국회의원 윤관석, 이성만 두 명이 탈당했는데 이재명이 압박을 해서 밀어넣었죠. 밀어냈죠. 왜 그러냐면 본인이 살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이 전당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이 3일 자진 탈당했는데 형식이 자진 탈당이지만 사실상 출당입니다. 당내 수습책 논의를 위한 위원총회를 4시간여 앞두고 탈당을 했는데 선당 후사 결단 이렇게 본인들은 탈당의 변을 밝혔지만 당 안팎에서 커지는 거치 정리 설득, 압박에 밀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은 전날까지, 그러니까 그저께 밤까지만 해도 명분을 조금 더 쌓고 싶다. 조금 더 버티자. 당 안에서 버티자. 나 좀 보호해줘. 이렇게 했는데 친명계 핵심 위원과 만나서도 당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결단할 거다. 다만 검찰에서 출석 통보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더 소명 기회를 갖고 싶다. 이런 취지를 했지만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본인이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없소. 애걸복걸 했지만 이재명이 안 돼. 노. 한 겁니다. 이재명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최후 통첩을 했죠. 자, 그래서 동아일보 보시면 그 분석 기사가 나옵니다. 동아일보 정치면 이재명 책임론 커지자 뒤늦게 2명 탈당 요구, 여당에서는 내로남불. 처음에는 이 2명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검찰 조사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머뭇머뭇했는데 갑자기 이 2명이 스스로 결단을 하지 않고 버티고 또 이 이재명에 대한 책임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책임론이 불거지니까는 사실상 출당도 검토를 하면서 압박을 한 겁니다. 당내에서조차 지도부가 빨리 정리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책임론이 나오니까 지금 뒤늦게 뒷북을 치고 있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검찰 조사 보고 결정하겠다 하다가 이것이 강경 모드로 선회한 것은 당 안팎에서 터져나온 이재명 책임론을 의식했다는 해석이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가 책임 있게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
뭐 박용진처럼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갔는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둘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이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또 여기에 국민의힘이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연아에 대한 당무감사 착수, 그리고 각종 설화론 논란을 빚은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니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서둘러 2명을 탈당을 시켰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떡할 것이냐. 국민의힘 사정도 만만치 않죠. 또 국민의힘도 여기에 맞춰서 또 징계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녹취록까지 터지자 여당 태용호 못가 못해 긴급회의. 그래서 태용호 녹취록이 하나 또 터졌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났는데, 정무수석이 최고위원 기간에 마이크를 잘 활용해서 정상적으로 들어가면 공천 문제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다. 이렇게 내부 참모들 회의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최고위원 차원에서 좀 잘 대처를 하면은 다음에도 총선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진복 정무수석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하고, 태용호도 내가 좀 과장했다. 좀 잘해보자고 참모진을 독려하는 차원이었다 했지만 민주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아니 용산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한다는 말이야. 이러면서 집중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 이 반윤 쪽에 있는 사람들도 마치 기회를 잡은 듯이 용산 대통령실을 막 비난을 했습니다. 이준석을 비롯해서. 자, 그 상황이 되니 긴급 윤리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리위 회의를 열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갔고, 8일쯤에 결론을 내린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조선일보 제가 소개해드린 정치면 하단에 보시면은 기시다가 이번 일요일에 한국을 방문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결단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답방을 결심을 했다. 이렇게 일본의 안보국장이 기시다의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외교 성과도 기시다가 그냥 오지는 않겠죠. 우리 국민이 원하는 통절한 사과, 다시 한번 좀 진심 어린 사과, 그래서 지금 이 DJ 오부치 선언에 못지않는 그런 선언을 사과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사과도 없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느냐. 이렇게 몰아치는 민주당이 할 말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외교 분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가 하나씩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공교롭게도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1년 만에 동아사로 첫 외출을 했고, 문재인은 지금 평산마을에서 책방을 열어서 책을 일주일 사이에 5,000권을 팔았느니 14억 원 펀드를 받았느니 상당히 요란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뭔가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특사로 석방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종의 나들이 정치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오늘 아침에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입니다. MB 청계천 2시간 산책한다. 명예회복 시동 걸었다. 서울 청계천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개통을 했죠. 그래서 가장 큰 치적이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대통령이 당선된 날 바로 청계천을 찾았고, 재임 기간 중에 퇴임 후에도 수시로 청계천 나들이를 했는데 구속되는 기간 중에 못했죠. 그런데 거기를 다시 찾는다는 겁니다. 2시간 산책. 청계천 첫 입구에서 저 끝까지 가면은 천천히 걸어가면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는 15일 서울 청계천 나들이에 나선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사면 복권 후에 천안함 묘역 참배,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주연의 연극 파우스트 관람에 이은 행보다. 나들이 행보가 되겠죠.
자, 전직 대통령이 움직이니까 의미가 부여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가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B 정부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MB맨들 중 상당수가 현재 장관이나 국회의원 등이 현재 여전히 현직으로 있지 않느냐. 전 현직을 가리지 않고 이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에게 참석 여부를 타진 중이다. 그러면은 이게 혼자 뭐 일부 경호원과 같이 산책하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정치인들이 같이 그 동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뭐 눈치를 보는 그 정치인들은 빠지겠죠. 그래서 여권에서는 이런 잇따른 행보에 대해서 명예회복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적어도 구속된 전직 대통령으로만 기억되는 건 피하려는 의도다. 자, MB 쪽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을 모두 지우고 과만 남기려 했다. 가만히 있으면 진짜 그렇게 기억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은 지금 뭐 평산마을에서 뭐 무슨 의도인지 뭐 정치적 의도가 있겠죠. 이재명이 아웃될 게 뻔하니까 다시 문재인 세력으로 당을 장악을 하려는, 그래서 총선에 임해서 본인이 이 마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움직이겠죠. 자, 그런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약간 처지가 다릅니다. 이 두 전직 대통령을 이용을 해서 또 정치를 하려는 세력이 지금 꿈틀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하면은 다시 그 보수 진영이 분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4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